나는 캐나다에서 영하 20도도 버텼어. 한국 겨울, 별거 아니지. 여기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추위가 뭐라고? 칼바람 속에서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한국 학생들이 입는 롱패딩을 보며 비웃기까지 하던 그녀가 결국 한국의 겨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캐나다로 돌아갈 때 캐리어 3개에 가득 채워간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겨울이 들려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소피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 이번에 한국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겨울이 엄청 춥다고요. 하지만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토론토는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한 달이 넘게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스키도 타고 아이스하키도 했어요. 추위하고는 친구나 다름없죠.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다들 무슨 우주복 같은 롱패딩을 입고 다니던데 좀 과하지 않나요? 영상 2도에 그 정도로 춥나요? 참고로 전 얇은 코트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것도 충분히 따뜻할 것 같거든요. 한국의 겨울이 캐나다보다 무섭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토론토의 겨울 하늘은 언제나처럼 무겁게 흐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짐 정리에 한창이었죠. 캐나다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23년을 살아온 제가 한국의 겨울을 두려워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거뜬히 학교를 다녔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아르바이트를 위해 길을 나섰던 제였으니까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얇은 코트 하나만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혹시 모를 쌀쌀한 날씨를 대비해 챙기는 정도였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을 확신했습니다. 소피, 너 정말 그 얇은 코트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한국도 겨울이래. 짐을 싸는 저를 지켜보던 친구 앨리슨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코트를 구겨 넣었죠. 앨리슨,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토론토에서 영하 20도도 버텼잖아. 게다가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할 거야. 아시아는 원래 겨울이 약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말이야, 내가 유튜브로 한국 브이로그 좀 봤거든. 앨리슨이 폰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겨울에 무슨 롱패딩이라고 하는 엄청 두꺼운 옷을 입더라. 다들 우주복처럼 생긴 거.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패션 아이템이겠지. 우리가 따뜻한데도 두꺼운 옷 입는 것처럼. 옆에서 짐 정리를 도와주던 다른 친구 사라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지난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겨울인데도 그렇게 춥지 않더라.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으로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봐봐. 한국은 일본이랑 비슷한 위도에 있잖아. 도쿄 겨울 날씨를 찾아봤는데 영상날이 더 많더라고. 대관령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설마 토론토보다 춥겠어? 비행기 안에서도 저의 자신감은 계속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유학생이 캐리어에서 두꺼운 패딩을 꺼내 무릎에 덮는 것을 보고 속으로 살짝 비웃기까지 했죠. 패딩 하나가 왜 저렇게 큰 거지? 너무 과하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겨울 장면이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무릎까지 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따뜻했고 창밖의 날씨도 그다지 춥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공항 건물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추위라는 것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가씨, 대관령 캠퍼스까지 가시는 거 맞죠?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히터 바람이 나오는데도 온몸이 덜덜 떨렸죠. 아이고, 아가씨는 옷을 너무 얇게 입으셨네. 여기가 한국의 시베리아라고 불리는 곳인데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베리아라니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고속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제 웃음은 곧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가 산을 오를수록 창밖의 풍경이 변해갔죠. 수많은 제설차들이 오가고 있었고 길가에는 군데군데 눈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마루에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풍력 발전단지예요. 이 지역이 워낙 바람이 세서 발전하기 좋거든요. 택시 기사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마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칼날 같아서 영하 10도만 돼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는 기본이에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지혜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서 와, 소피구나. 반갑게 인사하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너 설마 그 코트만 가지고 온 거야? 응.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말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대관령이야. 한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고. 특히 이 캠퍼스는 산 중턱에 있어서 바람이 장난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봐. 내가 뭐라고 할지 두고 보자. 그날 저녁 지혜는 제게 따뜻한 우동을 끓여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좀 몸 녹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로 속을 데워주는 게 최고거든.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렸죠.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처음으로 제가 한국의 겨울을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거센 바람 소리가 울부짖듯 들려왔고 간간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혜는 히터 온도를 더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추울 거래. 기상청에서 한파 경보 문자도 왔어. 저는 침대에 누워 캐나다에 있는 앨리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숙소 도착했어. 근데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추위는 대관령의 겨울 입구에 살짝 발을 디딘 정도일 뿐이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창문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죠. 지혜는 이미 일어나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오늘 첫 수업이지? 기상청에서 한파 경보 왔는데 그 코트로는 무리일 것 같은데. 창밖을 보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거세게 휘청거렸고 멀리 보이는 풍력 발전기들은 어제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날씨를 확인해 보니 기온은 영하 12도. 토론토였다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온도였지만 지혜의 말대로 뭔가 달랐습니다. 괜찮아. 수업 들으러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금방 갔다 올 거야. 저는 여전히 제 고집을 부리며 얇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지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목도리라도 둘러주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죠. 기숙사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숨이 얼어붙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고 코로 들이마신 차가운 공기에 폐가 얼어버리는 것만 같았죠. 바람이 너무 거세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었습니다. 눈보라는 마치 작은 바늘이 수천 개 얼굴을 찌르는 것처럼 따가웠고 순식간에 눈썹과 속눈썹에 서리가 맺혔습니다. 이게 정말 영하 12도 맞나? 토론토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극한의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업이 있는 건물까지는 고작 500m.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코트 속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온몸이 덜덜 떨렸죠. 주변의 한국 학생들은 모두 목까지 올라오는 롱패딩으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의동에 겨우 도착했을 때 앞에서 걸어오던 중국 유학생 리엔이 저를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이제야 깨달았어? 한국 애들이 괜히 롱패딩 입는 게 아니야.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중국 북부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도 롱패딩 없이 버텨. 한국 겨울,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지. 리엔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추위와 싸우기에도 벅찼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히터 앞으로 달려갔죠.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이 따뜻한 핫팩을 건네주었지만 이미 온몸이 얼어 있어서 금방 따뜻해지지도 않았죠. 첫 수업이 끝나고 다음 강의실로 이동하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눈은 계속해서 쏟아졌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짧은 순간마다 저는 제가 왜 롱패딩을 무시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손은 꽁꽁 얼어붙었고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점심시간 학생 식당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결국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바람을 피해 건물 모퉁이에 숨어 서 있는데 지나가던 지혜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다 얼었잖아. 지혜는 재빨리 자신의 롱패딩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마. 우리나라 겨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해. 갑자기 둘러진 롱패딩의 따뜻함이 전해지자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고 한국의 겨울을 너무 얕봤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식사하던 리엔이 다시 한번 비꼬았죠. 역시 서양인은 적응 못하나 봐.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한파의 리엔도 덜덜 떨며 말을 멈췄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내일은 더 추워질 거라는 예보를 내보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 롱패딩을 사러 가야겠다고. 더 이상의 고집은 제 건강을 해칠 뿐이었으니까요. 지혜가 건넨 롱패딩을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이게 대관령의 진짜 겨울이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옷을 입는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이 롱패딩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지혜는 저를 데리고 대학가 근처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야. 특히 롱패딩은 이곳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차가운 바람을 피해 쇼핑몰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다양한 롱패딩들이 걸려 있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라 낯설었죠. 이건 우리나라 브랜드야.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지혜가 검은색 롱패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니 생각보다 가벼웠고 겉감은 바람을 막아줄 것처럼 튼튼해 보였죠. 이거 한번 입어볼래? 대관령 캠퍼스에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처음 롱패딩을 입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의 포근한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전해져 왔거든요. 며칠 동안 제 몸을 괴롭혔던 칼바람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높은 칼라가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장이 이제는 한국인들의 지혜로 보였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 다 됐네. 그동안의 제 자만심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명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저에게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준 거죠. 때로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때? 따뜻하지?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토에서 입던 어떤 겨울 코트보다도 따뜻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비싸지 않아?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는 저에게 지혜가 말했습니다. 맞아. 처음엔 나도 이 가격에 놀랐어. 근데 생각해봐. 이걸 입으면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투자라고 생각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롱패딩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겪어본 대관령의 추위를 생각하면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느꼈죠. 매장을 나서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너도 진정한 대관령 주민이 된 거야. 롱패딩을 입고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여전히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한국인들의 지혜가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롱패딩을 입은 채로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패딩을 잘 안 벗어.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에는 밖에서 완전히 식었던 몸이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한동안은 패딩을 입고 있는 게 편해. 따뜻한 카페라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입은 롱패딩이 더 이상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멋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거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리엔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입은 새 롱패딩을 보더니 또다시 비웃음을 지었죠. 결국 너도 한국인처럼 됐네. 우리 중국 사람들은 저런 거 없이도 하지만 그의 말은 또다시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 그만 말을 멈추고 어깨를 움츠렸거든요. 방에 들어와 보니 지혜가 이불을 바닥에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닥이 따뜻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녀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앉아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이게 바로 온돌이야. 우리나라의 또 다른 자랑거리지.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제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롱패딩 덕분에 몸도 따뜻했고 온돌 바닥에 앉아 있으니 발끝까지 포근했죠. 지혜는 전기포트로 둘이 마실 차를 끓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달콤한 호떡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데 데려갈게. 지혜가 호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찜질방이라고 추운 겨울을 이기는 또 다른 비법이 있거든.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했고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지혜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추위를 이겨내는 한국만의 방식들이 궁금해졌죠. 침대에 누워 오늘 산 롱패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가 봐. 한국의 겨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그날 밤 기숙사 복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 시간에 빨래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 옆 옷걸이를 보니 어제 걸어둔 롱패딩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지혜야, 혹시 내가 롱패딩 봤어? 하지만 지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영하 30도의 강추위가 예고된 날이었습니다. 한파 경보 문자도 왔는데 하필 이런 날 롱패딩이 없다니 어제의 따뜻했던 기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복도를 서성이고 있을 때 건너편 방에서 리엔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리엔이 입고 있는 롱패딩은 분명 제 것이었거든요. 어제 실수로 소매 부분을 살짝 찢어서 급하게 실로 꿰맸던 자국이 똑같았습니다. 그건 내 롱패딩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에 롱패딩을 잃어버린 불안감,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리엔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거 내가 산 거야. 내 것하고 비슷한 걸 산 것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눈동자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리엔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롱패딩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버스카드였어요. 카드 뒷면에는 제가 잃어버릴까봐 매직으로 적어둔 토론토에서 온 소피라는 한글 메모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리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서로 침묵이 이어지는 그 순간 복도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매 부분에 어제 제가 실수로 찢어놓은 작은 흠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죠. 지혜가 리엔을 다그치자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를 보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했어. 내가 새로 산 롱패딩을 보면서 자꾸 부러웠고 매일 밤 추위에 떨다가 결국 리엔의 말에 제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보냈다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지혜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이리 와봐. 지혜가 우리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라는 말이 있어.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돌보는 마음이야. 혼자 추우면 다 같이 따뜻하게 지내자는 거지. 리엔, 내가 어려운 상황이면 말했어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지혜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유자차를 타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마시면서 이야기해보자. 우리 셋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차를 마시는 동안 리엔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고 저는 그녀의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절박한 마음이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피야, 우리 이참에 찜질방이나 가볼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럴 때 같이 찜질방 가서 마음도 녹이고 몸도 녹인다고. 그렇게 우리는 찜질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리에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는 그녀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차가운 겨울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지혜를 따라 찜질방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리엔의 행동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죠. 차창 밖으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보를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 찜질방에 가. 지혜가 말했습니다. 몸도 녹이고 마음도 녹이는 곳이거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찜질방에서 풀었어. 할머니 손잡고 와서 등도 밀어드리고 수다도 떨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풀리곤 했지. 대형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죠. 주말 아침이라 사람이 좀 많을 거야. 특히 이렇게 추운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거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홀에는 두꺼운 황토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게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찜질방의 꽃이야. 온돌 바닥에 누워서 쉬는 거지. 지혜를 따라 돗자리에 누웠는데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기숙사의 온돌도 좋았지만 이곳의 바닥은 더욱 특별했죠.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겨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었고 아빠는 아이들과 장기를 두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지 코까지 골고 계셨습니다. 이마에 삶은 계란을 올려놓으면 더 좋아. 지혜가 매점에서 사온 계란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이마에 올려놓으니 묘한 시원함이 느껴졌죠. 옆에서는 리엔도 조심스레 계란을 이마에 올려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한참을 침묵하던 리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난 처음부터 너희들이 부러웠어. 지혜는 늘 소피를 챙겨주고 둘이서 깔깔거리며 웃고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게 없거든.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 챙겨줄 시간도 없고 지혜가 리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힘들 때 기대어주는 거, 그게 바로 정이야. 찜질방이 대표적인 정의 공간이지. 여기 오면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거든. 그때였을까요? 한증막에서 나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구나. 많이 춥지? 이거 먹어봐. 손에 들고 계시던 수제 식혜를 나눠주시더군요. 우리 딸도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찜질방에 와서 딸 생각도 하고 그래. 따뜻한 식혜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등을 두드리며 우리 강아지하고 부르는 소리, 아이들이 아빠와 장기를 두며 깔깔대는 웃음소리,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며 까르르 웃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따뜻한 온기처럼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문득 캐나다에서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에 숨어 지내던 그 차가운 시간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찜질방은 그저 몸을 덮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마치 커다란 이불 속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추웠지? 많이 먹어라. 하시며 귤을 까서 건네주시는데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타국에서 느끼는 이 따뜻한 정이 어쩌면 한국의 겨울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혜가 우리를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찜질복 차림으로 먹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맛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찜질방 문화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우리 다음엔 또 같이 와요. 식사를 마치며 리엔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식 살게요. 중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차도 있는데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느새 써먹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정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찜질방에서 나올 때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몸속 깊숙이 배인 따뜻함이 어떤 한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은 어떤 추위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는 어느 날 지혜가 저를 불러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소피야, 너 우리나라 온돌 좋아하잖아. 이건 온돌의 현대식 버전이야. 그러면서 꺼내 보인 것은 얇은 매트였습니다. 검은색 카본 소재로 된 이 매트는 제가 알던 전기장판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이게 바로 탄소 매트야. 최신 기술로 만든 거라 전기료도 적게 들고 전자파도 거의 없어. 지혜가 매트를 깔고 전원을 연결하자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기숙사 온돌보다 더 섬세하게 온도 조절이 되는 것이 신기했죠. 요즘에는 이걸 캐나다나 미국으로 수출도 한대. 우리나라 기술력이 대단하지. 저는 탄소 매트 위에 누워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온돌방에 누운 것 같은 포근함이 전해져 왔거든요. 우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온돌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난방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이 발달한 이유가 있어 지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고 특히 바닥이 차가워.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데우는 방식을 택했던 거지. 게다가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온돌이 중요했던 거고. 캐나다의 제 집을 떠올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겨울이면 늘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생했었죠. 아무리 에어컨 난방을 3개 틀어도 발밑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래서 항상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혜야, 나 결심했어.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탄소 매트, 우리 집에도 설치하고 싶어. 지혜는 제 말에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역시 우리나라 기술의 매력에 빠졌구나.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탄소 매트를 검색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로 된 설명을 읽는 것도 어려웠고 해외 배송비는 제품 가격만큼이나 비쌌죠.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따뜻한 바닥의 포근함을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피야, 이거 좀 봐. 지혜가 제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후기들 보면 다들 만족도가 엄청 높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한 사람들 후기가 많은데 다들 재구매했대. 실제로 후기들을 보니 저처럼 한국의 온돌 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탄소 매트를 주문했고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더 나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명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죠. 토론토의 겨울을 생각하면 이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기숙사에서의 마지막 날, 창밖으로는 여전히 대관령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위가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이 추위 덕분에 한국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캐나다에 놀러와. 짐을 싸면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바닥이 얼마나 따뜻한지 보여줄게.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도 우리나라 기술이 너의 집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네. 며칠 후 토론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한기가 절 맞이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하지만 이제 곧 이 차가운 바닥도 한국의 따뜻함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탄소 매트를 설치하고 처음 전원을 켰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웠던 바닥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마치 대관령의 온기가 이곳 토론토까지 전해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매일 밤 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앨리슨이 제 집에 놀러와서는 신기한 눈으로 물었죠. 소피, 너 왜 자꾸 바닥에 앉아 있어?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바닥이 제일 편해. 한국의 따뜻함을 알아버렸거든. 앨리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잠시 후 탄소 매트의 포근함을 경험하고는 저와 같은 미소를 짓더군요. 이제 제 방의 바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지혜와 정이 담겨 있죠. 창밖으로 토론토의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면 저는 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생각합니다. 한국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지혜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토론토의 겨울은 여전히 매섭기만 합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걸 보며 저는 문득 대관령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그 차가운 바람이 지금은 오히려 그리워지는 것이 신기했죠. 소피, 드디어 연결됐네. 노트북 화면 속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였죠. 어머, 너 또 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화면 속 지혜가 깜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카메라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는 이게 제일 편한 걸. 탄소 매트를 깔아놓은 바닥은 한국에서처럼 따뜻했습니다. 창밖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렸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포근한 봄날 같았죠. 지혜야, 너도 믿기 힘들겠지만 이제는 침대보다 바닥이 더 좋아. 한국에서의 시간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 앨리슨이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아직도 그 이상한 버릇 못 고쳤어? 바닥에 앉아있는 거 말이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바닥에 앉혔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한국의 지혜가 담긴 거라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앨리슨도 점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따뜻하네. 그리고 묘하게 편안한데? 노트북 화면 속의 지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지혜인데. 그런데 지혜야,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곳 토론토에 돌아와서 매일 밤 생각했어.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특히 우리가 온돌방에 앉아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해서 좋았던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 온돌은 그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아니었어. 그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지.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거잖아.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바닥을 온돌로 바꾸고 싶어. 탄소 매트도 좋지만 진짜 온돌을 만들고 싶어. 이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한국의 문화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토론토의 차가운 겨울 속에 따뜻한 한국의 정을 심는 거지.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너희 집을 한국식 온돌방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 말에 지혜는 생각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있잖아. 우리 작은아버지가 온돌 설치 전문가셔. 해외에서도 일하신 적 있으시대. 내가 한번 여쭤볼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제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거야?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충분히 가능하대. 작은아버지가 예전에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도 작업하신 적 있다고 하셨어. 지혜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작은아버지께 자세히 여쭤볼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옆에서 듣고 있던 앨리슨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제는 아예 집까지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호기심이 묻어 있었죠. 미친 게 아니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야.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거라고 이제 와서 깨달았어. 우리가 진정한 따뜻함을 배워야 하는 건 한국이었다는 걸.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집도 달라질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머지않아 이곳에서도 꽃 피우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경험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죠. 다음에 한국 가면 꼭 작은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 제 말에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미소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곳 토론토에 한국의 온기를 그대로 담은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의 겨울에게서 배운 것을 나누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피가 발견한 전기장판을 적용한 신제품 탄소 매트.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발전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니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요즘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제품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한국 제품들이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해외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특히 우리의 전통 문화나 지혜가 담긴 제품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